예, 주말 시황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오히려 선물 상방이 늘어났네요, 외국인.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누적으로 4조 7천억 보이시죠? 누적 판돈입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요. 미니 선물도 5천억 가량 늘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얼마죠? 대략적으로 5조 3천억에 육박하고 코스닥도 한 5천억 있으니까 합쳐서 거의 5조 원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때까지 어느 정도 뭐 대충 뭐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만 2천 이상에서만 마감시키면은 그동안 낮은 가격에서부터 선물을 상방 쳐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400선에서부터 기관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선물 이득을 가져가면서 근데 아마 선물 이득을 좀 확정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주식을 조금 매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또 뉴스는 외국인이 돌아왔다, 뭐 개인들이 이겼다, 되게 장밋빛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여기 딱 끝나고 하락할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모든 게 다 다우나스닥 선물 플레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일까지가 다우나스닥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원유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파생의 놀이에 있어서 얘네들이 거의 만기까지 조금 심하게 지금도 되게 상승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들의 선물 방향성대로 심하게 단기 올려 붙이는데 이런 표현이 맞느냐 모르겠지만 되게 욕정적입니다. 음, 그 탐욕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월가의 탐욕이. 아마 지금 상승도 다우 나스닥의 선물 플레이가 연관돼서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선물 플레이가 너무 탐욕적이어서 욕정적이어서 상황 따라서는 나스닥도 1만선 넣고 사상 최고가 경신도 저는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정확히 2007년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007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2007년도에 외국인의 매도와 그러니까 지금 이샷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샷이. 그때 서브프라임 첫 번째 중벽 후에 정고점을 넘는 모습 보이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16조 원 쌓였을 때, 그 다음에 29조 원 쌓였을 때 다시 하락이 시작됐고, 총 한 수년간 52조 원가량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주식입니다. 주식 매도가 쌓였을 때, 그때서야 본격적 폭락이 나오게 됐다. 물론 외국인이 진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돌아오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올해에 20조 원 훌쩍 넘게 매도를 나갔는데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들어와야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선물 플레이 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장투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 1위 기업에 투자하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우나스닥 여기서 10%는 20%, 뭐 심지어 여기서 뭐 30%가 지수가 더 오른다고 해도 미국은 버블이에요. 원래 고점에서 버블일 때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분. 미국과 나스닥, 다우나스닥은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한국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많이 하면 죽을 때까지 장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 뭐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 잘 돌이켜 보세요. 저 아고라 때 기억하시죠? 제가 하이닉스 25,000원일 때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10만 원 찍고 지금 9만 원대인데 이때였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하이닉스 저평가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나왔죠? 반도체는 망한다. 중국에 따라잡혀서 망한다. 그때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그때 삼성전자도 뭐 같이 망할 것처럼 이때예요. 이때 가격대가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2만 원대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그때 좀 하지 그랬어. 이때. 응? 이때 좀 하지. 응? 액면분할해서 전 국민 투자하는 종목 만들어 놓고는 개인들 사니까 또 하락시켜 놓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제가 하이닉스 저평가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때 반도체가 되게 저평가였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이 조금 줄긴 했지만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어서 제가 이 당시 반도체 뉴스는 오히려 잘못되고 오히려 소몰이다. 괜히 개인들 팔게 하려는 기관들의 수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늘 반도체 업황도 조금씩 반도체 가격도 낮아지고 해서 이때에 비하면은 사실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이 뉴스에는 소몰이꾼이 존재를 합니다. 소몰이꾼이 존재하는데 물론 평생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이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업 그렇게 잘 나갔을 때 STX 조선이 한때는 지금보다 엄청 비쌌습니다. 12만 원 여기도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천 원인가로 됐고 지금 장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황이 시들해지면 장투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거래 정지됐을걸요. 응? 거래 정지는 아니구나. 예전에 LG카드 16번 하한가인가? 하이닉스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하이닉스 90년대 후반에 98년 99년도 지금 가격 대비 77만 원이었어요. 지금 2만 5천 원 찍고 10만 원 찍었지만 이거는 나중에 회복되었고 이때 법정 관리 들어가고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뭐 엄청난 고통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장투가 아니고 실적이 좋고 실적이 기반된 장투여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셀트리온이나 그런 거 요즘에 많이 오른다고 이런 거 장투 생각하고 제약주 아직도 코스닥 시총상에 버블 엄청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강남 PB들이 꼬시고 있을걸요. 제약주 장투하면 된다. 장투하면 되긴요. 버블이 엄청난데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적립식으로 점점 넘어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존리던가 메리츠 자산운용 저는 그분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분 얘기했죠. 뭐 지금 20만 원이라면은 어차피 20만 원짜리 나중에 200만 원을 바라본다면은 나는 이 주식을 25만 원에 사든 15만 원에 사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팔지 않고 홀딩한다. 좋아요. 그럴 거면 적립식으로 사세요. 향후 5년 동안 여러분 15만 원에 사든 10만 원에 사든 그것이 뭐 30만 원에 사든 적립식으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평생 한 2, 30년 후를 본다면은 적어도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적립식으로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PER, PBR도 보지 않고 부채 비율 보지 않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ROE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PER, PBR이 기본이거든요. PER, PBR만 생각한다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절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분식 회계를 떠나서 그게 분식이 아니라고 해도 매력이 없는 종목이에요. 분식 의혹도 있는 마당에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그런 종목을 장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 존리라는 그분만큼 그 실력이 안 된다고요. 모르잖아. 응? 3개월마다 재무제표 확인하는 거 싫어해요, 개인들은. 1위 기업 투자하라고요? 미국의 1위 기업? 그 종목이 올랐다고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던 것 뿐이죠. 나중에 그 업종이 사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초창기에 이렇게 생겼을 때 2000년도까지 이렇게 큰 급등을 하면서 누가 77만 원짜리가 2,400원을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수년 동안 이 3년 동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소몰이꾼이 존재합니다. 지금 영원히 여러분이 선택해서 장투하는 거 좋습니다. 단 저는 존님과 그분은 소몰이꾼 같진 않아요. 그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뉴스로 그분의 발언을 이용 그분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분의 발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은 아마도 개인들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상황이 돼도 물리게끔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외국인이 정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오면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나서 2007년도처럼 2008년도처럼 외국인이 이렇게 52조 원까지 매도하지 않고 만약에 다시 10조 원, 20조 원 다시 매수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긍정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25,000원대 망할 것처럼 얘기한 언론은 제가 볼 때 지금도 뭔가 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아마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물 플레이 때문에 더 오를 수 있고 상황 따라서는 뭐 상황 따라서 상반기까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플레이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늘 뉴스가 전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간다면은 결국 계속 뒤통수를 맞아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점점.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죠.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사용을 해도 주식 비중이 있어요. 잠시 조심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끝에 어쩌면 2008년처럼 험한 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동학개미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고, 주식은 여러분 예측이 아니고 대응입니다. 여러분 대응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주 장투자라면 상관없어요. 단 아주 장투자라면 여러분 적어도 PER, PBR하고 부채 비율 그 세 가지 정도라도 보시고 들어가라. 지금은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만 올인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왜 더 저평가된 종목도 많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면은 내수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방법을 적립식으로 그리고 좀 더 분산하는 방법으로 바꿔라. 1위 기업 삼성전자만 하라고요? 어? 미국 주식은 저는 여기서 30% 아니 50%가 더 오르더라도 당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어깨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대가리 끝까지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에 버블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스닥에 버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스닥 버블을 만든 것도 선물 플레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